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정민혜 씨 남편처럼 소성욕자예요. 완전 또라이 사이코다. 어떤 또라이 짓을 했어요? 주말 부부라거나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비둘기 뭐 기름? 아, 지금 비둘기래. 나보다 더 심한 비둘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고인혜입니다. 네, 저희 오정TV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으시다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 그리고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진짜 우리 언니들이 우리 오정을 너무 예뻐해 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신다. 찐으로. 네. 너무 든든하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실제로 저희 오정TV를 쭉 시청해 오신 그 시청자분을 모셔서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좀 상담도 해보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네.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실 이분이 그 대한뉴스 멤버들이 꾸러기들이 쭉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조회수 탑입니다. 아, 그래? 확실해? 확실해. 오기 전에 이미 내가 딱 팩트 썸네일이 잘 체크했지. 나온다. 오늘도 그럼 좀 잘 부탁해야겠네요.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넥타이 약간 신경 쓴 것 같은데 빨간색 꽃무늬?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네. 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체크했네. 오늘은 좀 바꿨죠. 오. 아, 근데 저 진짜 남성분들한테 궁금한 게 지금 덥잖아요. 밖에 30도가 넘잖아요. 안 힘드세요? 그렇게 양복. 정작 풀로 입으면은 풀 세팅해서 당연히 입고 힘들죠. 다니면? 근데 오늘 재판이 있어갖고 아. 솔직히 그냥 그 찜질방 티셔츠 이런 거 입고 올라 그랬는데 그또 제가 이제 역할이 네. 이제 상담인데 아, 그건 전문적인 딱 네, 모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게스트분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죠. 아, 너무 네. 죄송합니다. 게스트를 네. 너무 오랫동안 소개를 안 한 거는 있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왔는데. 여기 왜 이렇게 급해? 아니, 아무튼 근데 저 사실 처음에 할 얘기 되게 많았는데 네. 이제 게스트분 때문에 좀 이따 그래. 차차 해주세요. 네. 어쨌든 우리 이제 진승기 변호사님 네. 나와주셨고, 아, 네네네. 네. 자, 이분은 우리 오정TV 아까 찐 시청자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미국에서 오셨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오정TV 출연을 위해서 와주신 이재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보신 거예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그 전부터 두 분 팬이었어요. 오윤혜 씨는 막 정치 프로 막 많이 나오시고 일당백 완전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두 분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뭐 오정쇼 오윤혜입니다 이러고 맨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매불쇼에서 우기 오빠가 맨날 편집하는데도 아니요 계속.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뭐지 이러고 보고 네. 또 여기서 또 거의 없다 네. 나온 거 보고 다이뉴스 가니까 또 거기서 혹시 돈 아직도 안 받고 일하시나요? 아니면? 아 이제 받아요. 다 알고 계시네.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계셔. 네, 다 알아요, 다. 어쨌든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우리 진 변호사님과 상담식으로 오늘 좀 방송을 꾸며보고자 합니다. 그래도 방송을 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개인의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를 또 털어놓는 시간이잖아요. 망설여지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저께부터 좀 약간 막 떨리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뭐 또 다행히도 제 주변에는 다들 저랑 반대 성향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은 안 볼 거야. 아, 안 볼 것이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또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렇네. 네. 실제로 그래서 200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갔다가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신 거잖아요. 미국인인 거죠, 남편분은? 네, 미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만났어요? 찌찌뽕. 찌찌뽕.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이제 처음 미국 갔을 때 네.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아리조나 출신이에요. 어. 자기가 이제 아리조나에 갈 거래요. 자기가 가는데 자기가 같이 가는 친구가 또 있대요. 어떤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한 명 있고 그래서 다 같이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가다가 그 차 안에서 눈 맞았어요. 아, 그 친구였군요. 그 룸메이트의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그리고 아리조나에 가서는 그 친구 버리고 남편이랑 막 계속 놀았죠. 그래서 결혼까지? 연애를 얼마나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09년에 만나가지고 2011년에 했으니까 아, 3년 정도? 그 정도 이제 연애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미국에 이렇게 어학연수로 갔으니까 아,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비자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혹시 비자 광고 나오나요?
광고 환영합니다. 아, 네. 약간 오늘 아,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기대하고 왔어요. 네. 또 빌드업 이렇게 해갖고 막 주섬주섬 이거. 그래서 비자가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한국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너랑 남든지. 같이 있든지 그럴 시간이다라고 결정을 하고는 이제 우리는 그냥 결혼을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려고 다 했어요. 어떤 거취 문제 때문에. 그런 뭐 현실적인 문제로. 아. 그럼 뭐 서류상이라고 해도 그 미국의 시티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결혼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 예약을 다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전날 갑자기 나한테 바닷가 가자 그러더니 프로포즈를 하더라고. 예, 그 막. 그분은 진심이셨군요. 진심이 나도 진심이었어요. 뭐 진심이니까 지금까지 살죠. 진심이지만 비자가 더 시급하다. 그렇죠, 맞아요. 예. 안 그럼 다시 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무릎 꿇고 뭐 Will you marry me 이런 거 하니까 로맨틱하네.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제 어떤 사람 멀리서 우리 보고는 사진 찍어가지고는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이제 사진 막 건네주고. 13, 14년 차 결혼 그 정도 우리랑 뭐 다 좀 비슷비슷하신 것 같고 궁금한 게 미국 남자를 만나려면은 일단 영어가 여기서 영어 학원 강사였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를 조금은 할 수 있었어. 근데 그게 제가 그냥 수능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가 가니까 완전 제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5살짜리 애기의 어떤 수준이라고. 아,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예, 그래서 저 정말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말도 안 나오고. 이게 어학원에서는 제일 높은 반에 배정받았어요. 왜냐하면 필기는 잘 보니까 문법이나 이런 건 잘 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귀엽게 느껴졌을 그러니까 수도 있겠네. 5살짜리 영어면은 막 그러니까. 되게 귀여웠을 귀엽게. 것 같은데. 귀여울까? 귀여웠나 봐요. 그러지 막 않을까?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막 웃고. 그래. 귀여워. 알려주고 싶고. 예, 실수할 때마다 막 귀엽다 그러고. 신기하다. 이렇게 미국 예.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여기 또 오정 TV니까 막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였거든요. 저희들도 그 외국 그 전에 연애를 했을 거 아니야. 서양 남자들은 크지만 남자들은 아니고 남자 서양 예, 남자는 이것만 그냥 체크하고 갑시다. 그래. 그 크기는 엄청나지만 강직도가 떨어진다. 동양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강직도 떨어진다 이런 말은 오히려 강직도가 좀 떨어졌으면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 그래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 이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요. 그러니까 배를 쿵쿵 찍어 누르는 올리는 느낌. 너무 커서 뭐 그런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배가 늘어났나 봐요. 지금. 네, 그래서 아무 별로 느낌이 없어요. 아니 진짜 이 광고를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 이거 너무 찰떡이잖아. 변호사님 왜 얼굴을 가리세요? 늘어난 거 다시 다 원상복귀 시켜줘야죠. 얼굴 빨개졌어. 난 되게 놀란 게 그 배를 쿵쿵 그 찢는다는 그 표현은 야설 속에서나 보다 아니 그게 처음에는 반 정도밖에 안 그렇겠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게 제가 커져가 제가 이제 그 이분 이거 필요하시네. 그게 약간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가 봐요. 근육이니까 거기 네, 아니. 그런가 봐요. 웨이브 케어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도 요즘 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립선에 굉장히 약하고 뭐 이런 방광근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 변호사님 이거 거의 없다님 사갔어요. 심지어 아, 내돈 진짜요? 내산으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니까 편집을 너무 많이 하고. 한번 앉아보더니 이거 찐이다 하면서 야 오윤혜 나 이거 가져갈게. 우리 현금 결제했습니다. 아, 여기서 팔아요? 아 우리가 여기서 팔진 않아요. 여성분들 방광근, 요도근, 골반적근, 코어근, 명기는 기본이고 그쪽 근육들 우리가 케겔은도 맨날 할 수 없잖아. 네. 여기에 10분, 20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 근육을 발달시켜줄 수 있고 남성분들 전립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웨이브케어 여러분 오정TV 보고 구매한다라고 꼭 남겨주시고 네. 상담부터 일단 좀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적인 고민들에 대한 것들 털어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브케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많이들 이제 한국 오면 사가시는 것들이 건강기능식품들 홍삼 많이 사가시는데 그치. 홍삼 가격에 산삼을 또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면 당연히 산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냥 산삼도 아닙니다. 지리산 7년근 산양 산삼만을 이용했습니다. 800고지에서 사람이 씨만 뿌리고 농약 비료 한 방울 없이 자연히 키운 거예요. 이 한 병 안에 산삼 한 뿌리가 통째로 들어있기 때문에 30뿌리, 그러니까 매일매일 산삼 한 뿌리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면역이 무너지면 우리 건강이 다 무너진다. 면역력 끌어올리는데 이게 산삼만한 게 없죠. 왜냐면 일단 한번 드셔보신 분들이 계속 재구매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는 거고 네. 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거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입문하시기에 좋은 뭐 산삼 시대도 있고 지금 오늘 산삼 순백 그리고 이제 치명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진당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거고 혈당 케어랑 장 케어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당장 케어까지 있으니까 좀 다양한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은 기본입니다. 1666-1080으로 전화 주문 주시거나 네. 네이버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게 해서 배를 쿵쿵 찌을 정도의 남편을 만나서 그럼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면 되는데 어떤 또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건지. 행복했었어요. 몇 년이요? 몇 년 정도? 계속 지금도 뭐 사실은 행복해요. 네. 지금도 남편이랑은 사이도 좋고, 예,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그 사연을 저희 오정TV로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초대를 해드린 거예요. 네. 재미님의 사연을 그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에 미국에 어학연수 왔다가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정착을 했고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국에 돌아가던 때 함께 집에 가던 차 안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원래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남편 인스타그램이죠. 아, 제 거. 아, 본인 거요? 네. 그때 폰을 켜니 DM이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제 남편의 죽은 베프의 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친구의 아내. 네. 그 남편분의 베스트 프렌드가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2019년도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베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딸 둘, 아들 하나인 가정을 꾸렸고 그 가족은 아리조나에서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살고 가기도 할 정도로 가족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 베프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고 남편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지나칠 정도로 이제 그 가족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은 일 때문에 차로 7시간 거리에 지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고 있었는데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땡스기빙 데이에 그 죽은 친구의 아내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이제 초대를 한다. 조금 싫었지만 조금 안 됐기도 해서 저희 집에 와서 즐겁게 잘 지내다가 그 여자가 마지막 날 아침부터 술을 퍼마시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분이죠. 술 주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방에 있으니 갑자기 와서는 둘이 섹스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너무 이상해서 계속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계속 잡아댔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다시는 서로 그 여자 얘기를 하지 않고 2년 정도가 흐른 뒤에 제가 그 DM을 받은 거예요. 자, 그 DM에는 장문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네. 본인과 남편이 같이 살았었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가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보낸 보내서 거죠. 나 네 남편이랑 같이 살았었다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게 집이 발칵 뒤집히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힘들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끈질기게 괴롭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백인 여자였는데 인종차별적인 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힘들게 보낸 후에 남편과 잘 지내기로 결심하고 극복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오정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 백인 여자와는 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극복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헤어진 거예요. 남편이 한국을 같이 왔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여자랑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도 저는 눈치를 전혀 못 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한 7시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 그 직장 때문에 거기에 있었고 저는 여기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전혀 그런 관심이 꼬치꼬치 없고, 묻거나 예. 이런 게 없으니까. 내가 더 중요해요, 나는. 어.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챘는데 솔직히 눈치 채기도 싫었고 한국에 저희 남편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들어와요, 아들 방학 때마다.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한 매년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그쵸. 2, 3년에 한 번씩만 오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2022년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이제 왔어요, 한국에. 네. 와가지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때 좀 남편이 이상했어. 어떤 게 이상해요? 살이 쏙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살이 쏙 빠졌는데 푸석푸석해요. 이렇게 왜 정말 고생한 해가지고 기 쪽쪽 빨린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여자랑 사이에서 뭔가 시달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안 놔줬다든지 아니면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스토리가. 아, 그래요? 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미국 전화니까 미국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 미국은 전화 받아도 요금 내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왜 받아 이러면서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냥 그냥 안 듣고?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여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확인을 했다면 내가 미국에 돌아갔을까요? 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이 남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독점하고 싶은데 와이프랑 한국에 갔다는 거 알고 그 또 자체가 싫은 거야.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 돌아버린 거야,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그냥 이성을 잃은 거지.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메시지에 많은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요 이야기를 또 잠시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진 변호사님, 부부가 이게 뭐 한국이든 아니면 해외에서든 주말 부부라거나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만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게 먼저 시작돼서 바람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은 원래. 바람이 먼저 시작돼서 약간 세팅 값을 이 값으로 가는 게 맞나요?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이제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네. 감시도 있고 그쵸. 솔직히 뭐 바람 피고 왔는데 와이프를 딱 보면 미안하지, 미안하잖아요. 죄책감 그러니까 들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떨어져 지내면서 이제 사실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비둘기 뭐 기름? 비둘기래. 나보다 더 심한 비둘기. 비둘기 엄마, 비둘기 아빠, 기러기. 아니야 저 기러기 아빠 얘기하려고. 그럼요. 비둘기 뭐예요? 비둘기를 제가 이거 편집 좋아하거든요. 안 할 거야. 보통 그러니까 기러기 엄빠들이 바람이 많이 난다 이런. 기러기 엄마 아빠들이 사실은 둘 다 그래요. 한국에 남은 아빠도 그래. 외로워서 그래. 네, 그렇고 이제 엄마도 가면 사실 애들을 이제 학교로 보내고 나면 혼자 있잖아요. 또 외롭죠. 네, 그러면 사실 뭐 둘이 영상통화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두 부부가 사이가 엄청 좋고 막 이렇게 죽고 못 살면 애초에 떨어지지 않죠. 기러기 이거 안 해요. 맞아, 안 맞아, 해요. 맞아. 왜냐하면 기러기는 아이를 위한 건데 그러면 부부의 어떤 관계 자체가 뭐 아무리 좋았던 부부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에 이제 기러기 엄빠들이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눈이 맞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 자체가 어쨌든 이런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게 되는 그럴 거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누가 도둑질 할 때 막 삼엄한 경비에서는 사실 도둑질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게 되듯이 사실은 환경이 그렇게 되면 뭐 생각 안 했던 사람도 막 외로움 타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분은 그 이 백인 전 엑스 걸프렌드랑 어떻게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제일 친한 친한 친구였으니까 자기가 책임감이 느껴졌나 봐요. 그 가족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책임감이 느껴져가지고. 그건 그럴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애들도 그럴 수 있고 하니까. 애들도 뭐 셋이에요? 셋인데 셋이네. 20살 뭐 18, 뭐 컸네, 그런 다 근데 큰 애들은. 애들이라니까요. 24살이 뭐 하여튼 많아요. 커요. 되게 챙겨주더라고요. 엄청 매일 전화하고 매일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매일 전화하고 그래도 나는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나 그때 저도 막 되게 힘들었어요. 엄마가 암 투병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말기 해가지고 돌아가시려고 막 1년 중에 반 이상을 한국에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 상간녀 여자분이 너무 자기한테 케어를 해주니까 이제 남편한테 많이 기대기 시작하고 그렇죠. 더 많은 걸 바라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남편도 나는 어떻게 3년 가까이를 3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2년 반 정도를 나한테 숨겼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말도 많고 그리고
정말 솔직하거든요. 별 얘기를 다 해요, 나한테. 시시콜콜하게.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게 첫날 우리 남편이랑 이제 만난 지 첫날 그때 남편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고 애리조나에 이제 놀러를 갔잖아요. 고향에. 그러니까 고향이 친구들 집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남자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사하고 나오니까 나 이 집에서 그 여자랑 3년 동안 살았다. 그 그러니까 엑스 걸프렌드인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얘기까지 나한테 해줄 정도로 막 정말 막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말 끊어 죄송한데 그렇다고 바람 피는 걸 그럼 상관이 없는 나 거지. 사실 그치? 바람 피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걸 참았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뭐 만나게 된 것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걔랑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런 것도. 헤어지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되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었죠, 내가.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런 걸 얘기를 그래도 다 솔직하게 해주더라고. 그 여자가 집을 찾아왔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한테 와서 같이 좀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묻더래. 거의 그냥 남편 대용처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보기에는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했나 그게 처음 봐. 시작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둘이서 같이 뭐 밑에서 맥주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로비에서 같이 맥주 마시고 막 그러다가 그 여자가 갑자기 키스를 하더래요. 어. 그러다가 왜 뭐 TV 같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시작 네네. 키스하고 둘이 같이 이제 방으로 들어 그렇게 된 거래요. 그럼 어디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여자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여자는 계속 애리조나에 있었고 둘이서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이 있는 곳에 그 여자가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진짜도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왔어? 놀러 온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일주일씩 지내다 가고. 아. 예, 그러더래요. 그러면 아니 남편은 왜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뭐 그건 지 뭘 왜 말이지. 안 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지 말이고 이게 뭐 그런 솔직히 좋아했겠지. 좀, 지금 다시 또 가정 수습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남자 입장에서 진짜 싫은데 이거를 당연히 안 이렇게 서프라이즈 되나요? 이렇게 왔어 여자가. 진짜 싫으면 문 닫아버리죠. 당연하죠. 저 알아요, 저도. 당연하죠, 네. 그건 남편 말이지. 그걸 내가 믿어요, 그걸. 근데 좋지. 왠지 내 생각에는 이 여자분이 상간녀도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미국인한테 야 절대 너희 와이프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나 나 그냥 지금 외로우니까. 외로우니까 나 조금 위로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 약간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 근데 점점점 이 여자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협박까지 하게 된 거지. 넌 내 남편이 돼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간 게 이제 아닐까? 이 남편분은 앞불싸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나 보네. 그게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트레일러 차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자기 차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엮여가지고 짐을 다 싣고 이사를 온 거예요. 우리 남편이 14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혼자? 예, 이사를 온 거예요. 무서운 여자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 제미님은 남편이 혼자 사는 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관심 없었다니까. 예, 아니 그게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회사에서 호텔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 여자도 호텔에서 같이 산 거죠. 그 짐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은 어떻게 했대요? 고1 아들도 데려왔어요? 고일 아들은 그냥 집에 냅두고 자기 그 누나들이 돌봐가지고. 그것도 정말 이 이해가 안 여자가 돼. 약간 사랑에 눈이 멀었나? 이 남자한테 완전 뻥이 그게 갔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여자가 19에 결혼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랑 결혼을 하고 결혼했어요. 그때까지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커서는 못한 거지. 왜 사실 고등학교 때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나이 들고 나서 첫사랑 정도 되나 봐. 거기에다가 이제 상실감도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 상실감을 채워줄 만한 남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예, 나 이해가 돼요. 이게 사실 진 변호사님 미국 이야기 뭐 한국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이게 약간 좀 전형적인 상황인 거 아닌가요? 되게 비슷한 사건을 제가 소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죽고 이런 건 아닌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이제 어린 여자랑 이제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만나다가 이 남자는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은 어쨌든 미혼이시고 이제 이 남자랑 이렇게 사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남자를 어떻게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 유부남을 차지하고 싶을까? 차지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럴 것 같아. 사실 이게 뭐냐 어떤 심리냐면 어떤 심리예요? 이 유부남이라는 거 말고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드니까 사귀는 거고. 사실은 사귀고 만나고 사실은 정말 좋은 거죠. 유부남인데 그게 제일 큰 어떤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 자체는 이 남자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유부남 생각 아니고요? 유부남의 바람 같은 거 아닌 건가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유부남이라는 상황이 주는 더 큰 내가 이 남자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갖고 싶은 그러니까 못 갖는 거 더 갖고 싶어지는 심리. 난 그것도 있을 거라고 약간의 봐. 결핍이 그걸 더 만드는 거 아닐까? 그 여자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여자가 근데 안 놔줘가지고 어쨌든 이 남자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이제 내 와이프를 버리고 이 여자는 새 출발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0%가 안 돼요. 진짜 극히 네, 드물죠. 극히 드물어요. 그러는 남자들은 어떤 경우에 그래요? 이미 뭐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나 그렇고 그리고 또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잘 그렇게 막 이제 가정을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건 여성분들은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가정을 버려버린다.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너무 거야. 웃기다. 남자는 가정을 버리지 않고 그냥 정말 딱 바람으로 끝나는 거고 여자들은 그냥 아예 가는 거고. 여성분들은 바람 자체를 잘 피지 않지만 맞아요. 한 번 피게 되면 그냥 못 돌아와. 끝이 나버려요. 가정을 버리는 경우가 꽤 있고 남성분들은 그만 만나자 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 여자가 이제 완전 빡친 거죠. 돈 거지. 나를 갖고 놀았네. 그래서 어떻게 네, 됐어요? 그래갖고 네. 지금 이제 거야. 딱 이게 이 부분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와이프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야. 내가 네 남편이랑 바람이 났었어.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너 딸 방 침대 이거 그때 얘기했었잖아. 아, 또 하면 안 돼요? 에피소드 안 만들어 와? 지금 똑같은 에피소드를 이 귀한 시간에 또 들어? 지금 바로 빨리 만들어요. 만들어내. 혹시 베개를 갈았니?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연기가 대단하네. 이거를 얼굴 또 해야겠더라고. 빨개졌어. 요즘 사건을 안 맡으시나 봐요. 지금 몇 달 전에 이 사건 맡았는데 들으셨죠? 나도 봤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아, 가구리 당하는 기분. 아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이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보면 안 될 텐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맞아요. 네. 어떤 다짐으로 용서를 결심하신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만약에 너 떠나라, 나는 이제 끝이다, 너랑은 이랬으면 이제 나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한 거고 나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네 마음보다. 그리고 네 과거보다는 내 현실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물론 비자 이제 때문이에요? 비자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해결됐어. 궁금해요. 자, 비자는 괜찮아요? 남편이랑 이혼해서 한국 와야 되는 상황은 아우,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또 참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 그런 거 비자는 그러면은 상관없어. 떠나서 그럼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아. 애도 있지만 되게 도움된 게 뭐냐면 그 여자가 했던 만행들, 또 그 여자가 나한테 했던 거, 만약에 그 여자가 나한테 했던 게 없었다면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그치 믿을 수 없겠지. 전혀 못 믿죠. 어.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아, 너한테 충분히 넌 그렇겠다. 충분히 그럴 애다. 완전 또라이 사이코다. 어떤 또라이 짓을 했어요? 그 여자가요. 네. 둘이 이제 같이 살면서 했던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둘이 이제 딱 같이 살았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정민현 씨 남편처럼 소성욕자예요. 남편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남편이 특히 그럼 잘 맞으시네. 만나기 시작하면 막 뜨겁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막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없었어. 그게 항상. 소성욕자 특징입니다. 네, 처음부터 없었어. 이들은 네. 처음부터 없어. 그래서 나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너무 안 하니까 내가 막 달아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랬더니 같이 살았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럼 너 지금 맨 했어? 처음에 들었을 때 뭐냐면 너 잘 안 하는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힘들었겠다. 그 여자 때문에 너가 많이 시달렸겠다. 이 얘기를 내가 맨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가 바로 안 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와,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근데? 예. 와, 잠자리에 대한 예. 부분까지. 그니까요. 다 했어. 자기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싸우면 돌거든요. 그래서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남편은 나중에는 이래요. 그냥
해버리고 나면 편하니까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노예 거의 성매매 네, 난 거의 딜도 쓰듯이 그랬다니까요. 네,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보통 남자들이 이러면 안 쓰지 않아요? 네? 이런 정신차게 그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죠. 이렇게 일단 막 하기 싫고 막 이런데 어떻게 서나?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그러면 사실 싫죠. 그치 네.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그 재판 과정이나 뭐 이혼 소송이든 뭐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까지 막 나오나요? 서로의 막 나와요. 잠자리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이 네. 부분이 또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니까. 사실 부부관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좀 지금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사건인데 와이프가 부부관계를 이제 너무 거부를 해서 이제 남편은 이제 하고 싶으니까 막 엄청 요청을 했는데 나를 만지지 말고 해라. 여자가 네. 그래서 만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와이프를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지만 내리고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부부관계를 너무한다. 해왔다는 거예요. 심하다. 근데 사실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이미. 근데 아 바람이 났어요. 바람도 여자가? 났는데 중요한 건 이혼 소장에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한 거야. 그때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이혼 소장에 그런 내용도 썼죠. 사실은 부부 관계도 없었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와이프가 이제 바람이 나고 이 제 의뢰인은 알았어요. 네. 와이프가 바람이 난 걸 이제 뭐 녹음을 해서 다 들었죠. 이제 남자랑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오빠, 내가 오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좀 잘해볼게. 사이가 계속 안 좋으면 남편이 의심하고 막 이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남편한테 좀 잘해볼게라는 얘기를 한 거를 이제 녹음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막. 너무 슬프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부부관계를 그냥 한 3, 4년 만에 하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무섭다. 진짜 빨리 이혼하라고 진짜로 이거는 더 이상 사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인이 그럼 알았어 이혼하자 그랬대요? 일단은 지금 소장을 보낸 상태고 그 상간남 집에도 보냈죠. 이 사람도 유부남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도달하면 이제 와이프가 소장을 딱 받고 야이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이제 그거를 노리고 보냈는데 이제 뭐 나중에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그 얘기 아니야. 야 진짜 이렇게 쏙 빼먹고 그냥 왜 그런 말 하잖아. 잘못하고 오면은 잘해준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 있어요. 너는 만약에 너가 바람을 폈어. 근데 깜짝이야. 그 여자가 만약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야 내가 너랑 더 잘 지내려고 내가 부인한테 좀 잘할게. 그러면 약간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 묘할 것 그치? 같아. 되게 이 남자 별로네라는 생각도 살짝 들 것 오 같고. 그런 말을 그 여자가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정민여 씨가 이 남자를 그냥 엔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땡큐네. 서로가 약간 들키지 않는다는 어떤 왜냐하면 그런 지금 이 여성분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건 남편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남자에게 부담은 주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난 대놓고 난 너의 색파가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랑 잘 지내도록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나는 너무 이상할 것 같아.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근데 이제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이렇게 골 때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치. 이건 사실은 제정신이 그냥 아니니. 적당히 즐기다가 헤어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모를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골 때려. 막 자기 부인한테 DM 보내, 협박해, 막 이렇게 난리를 우리 치는 순간 동거했다 뭐 이런 얘기해. 그러면 이 사단이 나는 건데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그 여자 알만하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여자가 나 죽는다 이러면서 그러겠지. 팔을 이렇게 그었대요. 이혼 안 하고 오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협박했나?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었어? 팔을 이렇게 그었는데 피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남편이 말린다고 말리니까 그 입으로 물었어? 깨무른 거야. 엄청 세게 깨물어가 그 다음 달 남편 출근 못했대요. 이렇게 팔을 못 움직여가지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하신 분이네. 내가 봤을 때. 계속 막 그러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남편 성격이 저랑 되게 잘 맞는 이유가 둘 다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사는데 이제 그 여자는 안 그런 거예요. 약간 의존적인 스타일이야. 그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집에 오잖아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면 여기가 사는 데구나 싶었대요. 거기는 전쟁터였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약간 어떤 그런 호기심 호기심. 혹은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연민 어떻게 그냥 재수없게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를 계속 유지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나한테 터뜨리게 된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자분들 탈모가 심해지거든요. 아, 진짜 머리 다 빠지지. 머리를- 아까 살 쪽 빠졌다고 했잖아. 머리가 쥐어뜯겼을 수도 있어. 머리도 다 빠졌어요. 네, 그죠? 가서 다시 심어야죠. 새 출발해야죠. 다 모션 의원으로 갑니다. 아유, 여러분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막 걸을 때 보니까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이 여기 뒤통수가 저기 되게 휑해지잖아. 그럼 슬프다. 그렇게 약간 뭐라 될까? 모션 의원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기 머리숱만 심어도 10년, 20년은 진짜. 동안으로 거듭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는 오로지 비절개만을 전문적으로 한 병원이고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동양인들보다 훨씬 더 모발이 좀 하기 어려울 우리 거 아니에요. 남편분 모셔놓으면 어. 가야겠네. 여기 서양인들 전문이거든요. 다 심어드립니다. 이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533-5882로 전화하셔가지고 오정TV 보고 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모션 의원으로 먼저 전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체력 떨어졌을 때 장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름철 가만히만 있어도 기력이 쭉쭉 빠지는데 드릴까요? 지금 오늘 좀 기 좀 아유. 빨리죠, 솔직히. 많이 빨리죠? 많이 빨리죠. 나는 장어를 구워주려나. 근데 그건 아니구나. 장어 구워주는 건 남편한테도 안 합니다. 집에서도 안 하거든요. 자, 고창 좋은 장어입니다. 아유, 저 주시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와, 장어 드세요? 너무 좋다. 네, 그럼요. 그러면 우리 몸 생각 엄청 해요. 오, 자, 인삼, 복분자, 13종의 한약재, 생강, 검은콩, 대추까지 넣어가지고 네. 장어하면 비리지 않아, 맛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 드셔보시고 후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몸에는 좋아도 뭔가 약간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진 않는다 싶으면 저희도 권해드리기가 약간 죄송스러운데 어때요? 자신 있게 권해드렸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좋은 맛. 약간 쌍화탕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비린 맛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쵸? 없습니다. 비리맛 전혀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고창 좋은 장어 검색하시면 손질장어, 초벌장어도 판매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30호 플러스 30호 그러니까 1+1 60박스를 같이 드리는 이벤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력 후달리실 때는 우리 남편도 챙겨 먹고 나도 챙겨 먹고 네. 아니면 이제 시부모님들이나 우리 친정에도 선물하시기 너무 좋은 고창 좋은 장어즙으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는 궁금한 게 상간녀가 어떤 식으로까지 괴롭혔어요? 이제 이제 남편이랑 이제 끝났잖아요. 폭로를 하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게 다 관계가 끝났다고 이제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둘이 살았잖아. 짐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을 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리지? 예,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다 이제 돈 주고 한 달에 얼마 주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 여자가 거기 가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되게 비싼 자전거도 있었고 우리 남편이 서핑을 해요. 서핑 그 보드 있잖아요. 그 서핑보드 비싸거든요. 한 깨부서. 1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그걸 차로 올라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부숴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냥 호러 영화 아니에요? 스토리지 주인이 CCTV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지금 여기 미친 여자가 와서 다 그리고 부시겠다. 나머지 짐은 다 들고 간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 집만 다 부셔버리고 남편 짐 그거 한 몇 개 부셔버리고 나머지 짐은? 남편 짐을 또 다 들고 간 거예요. 남편 집 쓸만한 것들 뭐 속옷까지 다 들고 온 거예요. 그거에 이제 우리 남편이 학을 한번 뗀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은요. 그 여자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얼마나 들들 그게 볶았을까? 지금 우리 느낌은요. 원인을 그 제공했을 여자가 수도. 원인 제공자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이게 할 뭔가 정도예요. 우리 재민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여자가 사실 좀 앞질이었고 재민님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너무 계속 막 너 그때 막 바람 폈잖아 하면서 이제 나중에 계속 그 과거에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 잘 회복해서 그러니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실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약간 어떻게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봤어요, 이런 케이스. 네, 보통은 노만한 커넥터가 아니야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은 부정행위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뭐 같이 못 관계가 살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 이제 사연을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연자분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깜짝 근데 이제 놀랐지. 또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해맑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계속 사실 거라면
이게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쿨하게 용서해주고 뭐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용서해줄 거면 사실 쿨하게 해줘야지. 용서해주고 같이 살다고 하고 뭐 이제 어디가 계속 나가면 같이 어디가 하고. 너 그때 이제 싸우면 이제 나오는 거죠. 나와야죠. 너 그때 바람 폈잖아. 네가 바람만 안 폈어도 내가 너한테 이랬겠니? 한두 번 했어요. 아니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싸울 때마다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했던 사건 중에 바람을 폈어요 남편이. 와이프가 이혼 소송 걸어왔어요. 근데 이 남편의 의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 그래서 성공모수를 거기에 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분이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다행히 같이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뭐 미안하다 뭐 잘해주고 뭐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앞으로 당신의 삶이 정말 을의 삶을 평생 동안 살 수밖에 없는데 너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오케이 해갖고 막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할까? 어느 과연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 을의 위치로 간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와이프가 막 쌍욕을 하고 뭐 집어 던지고 그래도 그냥 뭐 거의 미안해. 이렇게 내가 고개 숙이고 뭐 죄인이야.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를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 견디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잘 살고 계실지 솔직히 유독 좀 의문이에요. 걱정되는군요, 그분이. 저는 이제 이 피해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또 멀리 가서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혼자 한국에 오래 와 있을 상황이 많으실 텐데 또. 연락이 만약에 안 되거나 남편이 예전과의 패턴처럼 뭔가 약간 뭐 낯선 향수 냄새라든지 약간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면 그게 살짝씩 스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살짝 이렇게 안에 막 깊이 나 미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혹시 이러다가 그냥 에이, 됐다, 순간적으로 나도. 넘어가요. 그냥 안 해야지 이러고. 그게 왜냐하면 그래봤자 나만 손해고. 맞아. 그럼 남편 입장에서 이거를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여자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용서해 줄 수도 있겠다? 그러겠죠. 몰래 그냥 그렇죠. 하고 와서 안 맞아요. 들키기만 하면은 네, 이상한 맞아요. 여자만 안 만나면 계속 바람 필 수도 있잖아. 내가 바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남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사람이라면 내가 안 용서했겠죠. 왜냐면 지금 상황 맞아, 자체가 맞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내가 거기 사연에도 있었다시피 그 여자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땡스기빙 때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완전 미친 듯이 팩팩 돌았어. 그리고 그때 나도 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의 예감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안 있고 우리 집 근처에 호텔에 있었는데 그 남편이 호텔에 그 여자를 픽업하러 간다. 그럴 때마다 아들을 딸려 보냈어. 촉이 있긴 있었구나. 촉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더 한국보다 이 바람 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대한가요? 그럼 한번 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가 좀 있나요? 아니요, 그냥 바람은 나쁜 거죠. 그리고 거기는 잘은 모르는데 바람이 나면 그냥 바람 난 사람하고 살던데. 사촌 동생이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났어요. 그러더니 헤어지고 그냥 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 애도 있었어. 근데 되게 안 된 게 뭐냐면 그 애는요 3일은 아빠 집, 3일은 엄마 집. 왜냐면 우리가 그냥 얼핏 듣기로는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이혼 가정이 굉장히 많고 이혼해서도 또 그 이후에 같이 서로 막 보고 네, 이런 맞아요. 게 좀 자유롭다 그래서 엄청 많아. 영화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냥 그래. 헤어져도 같이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집에 그냥 한 번씩 오고 뚝뚝 막 오고 한국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요 정도는 아니죠. 서로 막 이혼했을 때 막 편하게 보면서 아이 보여주고 이런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제 아니죠.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면 약간 이혼남, 이혼녀 그리고 막 되게 뭔가 이제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고 하면 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 실제로 뭐 돌싱녀나 돌싱남을 이제 만나면 되게 쉽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혼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좀 꺼리고 막 이랬는데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뭐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는 맞아. 거지. 뭐 이런 문화니까 이제 쉽게 이혼이 됐던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참고 사는 것보다는 맞아. 이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혼 서류 접수하기도 힘들대요. 너무 밀려 있다던데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왜 저한테는 안 오죠? 아 그래요? 그리고 막 네. 그냥 막 거의 뭐 10분도 안 걸리게 재판이 다 끝나고 막 이렇다던데. 그건 이제 협의이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 협의이혼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두 당사자가 합의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요즘에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네, 그냥 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시면 얘기를 해요. 정말 딱 보면 이제 뭐 맞는 경우 맞고 사는 경우 이거는 진짜 살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살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분들한테는 뭐 아이가 클 때까지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말립니다. 지금 몇 살이시냐고. 근데 지금 뭐 몇 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만데 새로 출발하시는 게 훨씬 낫지. 그러면서 이제 꼭 드리는 말씀이 저한테 소송을 맡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도 하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소송을 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 이런 인간적으로. 상황에서는 정말 이혼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자신의 그냥 영업 노하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희 남편 그랬을 때 네. 변호사한테 전화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 재산이라던가 뭐 어떤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이런 막 그렇게 물었더니 그냥 남편의 월급의 60%가 나한테 온대요. 맞아, 이혼하면은 위자료랑 이런 거 엄청 거의 재산 반 이상 띄워줘야 돼. 애한테 주는 돈 그리고 나한테도 맞아. 주는 돈 이게 매달 준대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중요하니까. 여기가 갑이 됐겠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되게 괜찮았어요 그때. 확실히 그런 평탄한 생활을 하시게 되겠네요.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갑이 됐고 남편도 이제 알아서 더 잘할 거고. 저 갑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진 거고 저희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조금 대단하시다. 남편이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극복을 하게 된 게 운동, 이렇게 마라톤 뛰고 산악, 트레일. 건강해 보이셨다. 너무 맞아, 좋아요 맞아.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막 마라톤 뛰고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잘 되게 막 극복하시고. 건강하게 극복을 했고 그래서 책 읽고 네.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요. 좋은 게 세상의 모든 일이 이해가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여자가 이해가 되고 맞아, 우리 맞아. 남편도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좀 원망이 되는 건 이제 왜 그걸 자제를 못했나 뭐 그런 것 초반에? 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지금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땡스기빙 때 왔을 때 내가 막 추궁을 해가지고 그때 이미 둘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추궁을 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안 만났겠어요? 애매하게 그렇게 그냥 썸만 타다가 끝났으면은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둘이 볼장 다 보고 네.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 끝난 거죠. 그 미련이 여자가 없다. 너무너무 더러운 그런 걸 다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학을 띈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또 다시 또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 돌아가셔도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진승기 변호사님 오늘 활약은 많이 없었어요. 활약할 기회가 없었어. 그냥 같은 에피소드 하려다가 괜히 얼굴만 빨개지시고 비둘기 있었구나. 비둘기 웃겼어 아까. 근데. 우리 사정이 분들 또 특별한 사연들 있으면은 메일로 보내주셔서 함께 고민해보고 또 네. 그런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날 더우신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